나노 크기의 앞전소자는 미세한 진동이나 움직임을 감지 가능합니다. 현재 나노 크기 앞전소자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ZNO, PVDF 등의 앞전물질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분자 내의 강한 쌍극자를 가지는 PVDF의 앞전물질을 이용하면 원자 간 강한 결합, 사슬 구조에 의해 유연한 소자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PVDF 앞전물질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제작 및 응용 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전소자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극이 생겨 분극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려는 앞전소자의 구조는 크게 상부전극, 하부전극 앞전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부전극에는 산화가 잘 되지 않아 오래 작동 가능한 은을, 하부전극에는 투명하고 플렉서블한 ITO-PEN을, 가운데 앞전물질에는 PVDF를 사용합니다. 많은 앞전물질 중 PVDF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VDF는 구분자로서 자체 사수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 다른 물질보다 큰 앞전성과 유연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폴링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분극 방향이 다양해서 벡터합을 계산하면 앞전이 낮게 측정되므로 폴링 과정을 통해 분극 방향을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기장을 제거하면 원 상태로 돌아가는 다른 물질과는 달리 PVDF는 강유전체로서 전기장을 제거한 후에도 정렬된 분극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PVDF는 세 가지 상태, 알파 페이스, 감마 페이스, 베타 페이스로 나뉘게 되는데 세 가지 구조 중 전기 음성도가 수소, 탄소, 염소 순으로 큰 것을 고려했을 때 알파 페이스와 감마 페이스의 경우에는 양쪽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베타 페이스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앞전 현상은 비대칭적일수록 힘을 가했을 때 전기적 변화가 커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베타 페이스를 사용합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안정한 상태인 알파 페이스를 140도씨에서 2시간 정도 가열하면 베타 페이스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앞전소자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앞전 고분자 용액 제조, 하부전극 스핀 코팅, 샘, XRD 표면 분석, 상부전극 열 증착, 폴링, 앞전소자 측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과학고등학교의 고준현이라고 하고요. 앞전 소자를 제작하는 부분부터 발표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앞서 배지한 학생이 잘 설명을 해준 대로 먼저 하부전극 물질을 제작을 했습니다. 상부전극, 앞선조사, 그리고 하부전극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상부전극에는 저희가 은을 100나노미터로 얇게 만들어서 이제 상부전극으로 사용을 했고 앞전 소자는 PVDF를 사용을 하였고 하부전극은 ITOPEN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이용하여서 앞전 소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하부전극 물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 ITOPEN으로 고분자 종류 중 하나입니다. 고분자는 보통 이제 뭐 어떤 특정 단위체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데 이 ITOPEN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투명하고 쉽게 잘 휘어진다는 것이 장점이라서 이런 장점을 활용하면 플렉서블 디바이스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전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 사진은 이제 저희가 ITOPEN을 제작한 사진인데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을 조교님이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보았고 투명하고 잘 구부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전 소자 제작에서 앞전 물질을 제작하는 과정인데 아까 앞서서 배재한 학생이 잘 설명을 해줬다시피 저희는 PVDF를 사용을 하였고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다 했던 내용이라서 조금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는 유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앞전 소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쉽게 구부러져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앞전 소자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고분자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앞서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상태가 있는데 베타 페이스가 가장 정기적으로 잘 나눠져 있어서 저희는 PVDF 베타 페이스를 이용하여서 앞전 물질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든 PVDF 용액이랑 이제 PVDF 용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파우더인데 PVDF 파우더랑 이제 DMF라는 물질을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서 이제 저기 PVDF 용액 안에 보이시면 지금 작은 마그네틱 바가 들어가 있는데 교반기를 이용하여서 이제 잘 혼합을 해서 PVDF를 제작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든 앞전 물질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하부 전극에 코팅을 하는 과정인데 이 코팅을 할 때 사용한 기기가 스핀 코팅 기계라고 이제 스핀 코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심에 우리가 코팅하고 싶은 물질을 이제 첨가를 하고 그 기계를 강하게 회전을 시켜주면 중심에 첨가했던 물질이 이제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균일하게 코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코팅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기계가 저희가 이 코팅할 때 사용했던 스핀 코팅 기계고 오른쪽에 보시는 지금 사진이 스핀 코팅을 한 결과 저희가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부 전극이랑 지금 앞전 물질까지 코팅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전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셈을 이용하여서 주사전자 현미경이죠. 그 셈을 이용하여서 PVDF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PVDF의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 아래 두 개의 사진은 저희가 직접 만든 PVDF를 촬영한 사진인데 잘 만들어진 PVDF와 저희가 찍은 사진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이제 PVDF가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셈 촬영을 하였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데 그 과정이 이제 X선 회절을 이용하여서 화학적 조성 결정 구조, 결정질 크기 등을 확인하였고 이 방법을 XRD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XRD로 확인해 본 결과 17도에서 22도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뾰족한 부분, 우리가 흔히 연구에서 진행할 때 피크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행 연구에서 PVDF의 피크가 17에서 22도 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만든 PVDF가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를 이어나갈 인천 진상과학고등학교 최정민입니다. 저는 앞전 소재 제작과 시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열 증착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열 증착은 상부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며 열 증착이란 방막을 제작할 때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진공 속에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물질 표면에 방막 형태로 응착시켜 화학적 방법에 의해 피막을 형성시켜 부착하는 공정에 쓰이는 방법이며 진공 증착이라고도 합니다. 열 증착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공 중에서 금속을 가열하면 금속이 증발합니다. 그 증발 분자를 증기 온도보다 저온의 기본재에 부착시키며 표면에서 증기가 응축되어 방막이 형성됩니다. 이 방막은 매우 얇으며 표면의 광택은 기본재 거칠기나 증착 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열 증착은 첫 번째로 금속을 가열한 후 금속이 증발하고 그리고 그 증기가 응축해서 방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열 증착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열 증착법은 비용이 저렴하며 장치가 간단하고 그리고 공정 온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며 증착 속도가 느리고 증착 밀도가 낮고 균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적 폴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폴링을 하기 이전에 앞전 소재의 경우 분급 방향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적 폴링 과정을 생략할 경우 앞전 소재의 전류가 거의 측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증착 과정을 거친 분자들은 결정화됩니다. 결정화된 분자들은 처음에는 산발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전 성자에 충격을 줄 경우 여러 방향으로 앞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벡터 값을 다 합해주면 서로 상쇄돼서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극 방향을 정렬을 해줘야 합니다. PVDF는 각 유전성을 가지기 때문에 분극을 가지고 있지만 전기장을 가해줄 경우 분극 방향이 바뀌면서 전기장을 제거해도 그 분극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링 과정으로 분극 방향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이 이를 잘 설명해 주는데 일단은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 폴링 이전의 여러 방향으로 분극되어 있는 앞전 소자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로 전압을 가해져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합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그래서 DNA 그 전기적 폴링 과정을 가해준 이유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화살표가 다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잘 측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자의 측정을 한 결과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소자를 휘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소자의 전극을 연결하고 소자를 휘어보면 측정되는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압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피크 값이 나타나고 일정한 주기를 통해서 전압이 변한다는 것을 보아 이 소자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경상과학고 임재민입니다. 이제 저희는 활용 방안을 탐구하기 전에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먼저 도로나 바닥에 설치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왼쪽 사진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활용되고, 또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방법인데 타액과 땀, 눈물로 혈당 측정에 가능한 앞전 센서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제작한 앞전 소자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토의해 보았습니다. 이제 토의 결과 빗방울 감지나 이제 풍속 측정을 통한 복합 날씨 센서라는 의견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조 충전기, 그리고 소형 전자기기의 전기 에너지 공급원, 마지막으로 음파를 이용한 발전기라는 네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각각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빗방울을 앞전 소자에서 압력을 가해지면은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빗방울을 감지하고 풍속을 측정하는 복합적인 날씨 센서를 개발하자라는 의견이 하나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을 자주 만지고 있으니까 이제 압력을 가할 때마다 스마트폰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하게 이제 키보드나 우리가 자주 만지는 소형 전자기기의 앞전 소자를 설치해서 전기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이제 음파도 공개적으로 이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파를 이용해서도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빗방울을 감지해서 풍속 측정하는 복합 날씨 센서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앞전 소자가 얇고 그 구부러짐에 강하기 때문에 강점을 살려서 우산에 부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산에 또한 우산 표면에 LED를 붙여서 LED 이제 빗물이 떨어질 때 그 빗물로 발전을 시켜서 발생한 전기 에너지로 우산 표면에 LED를 발광시키면 어떨까. 이제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출발되었냐면은,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어둡고 그리고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별로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LED를 설치해서 빛을 쬐면은 좀 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물방울에 대해서 민감성을 측정했는데, 밑에 나와 있는 두 그래프처럼 물방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충분한 전압과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끝났으면 발표권에 대해서 이제 5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해당 앞에 발표권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내용 연구가 어려우니까 지금 조교분들은 저희 그 별도로 결과 보고서 그렇게 코멘트 하는 거 작성하시는데 혹시 작성하시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교분들께서 또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이 두 건 나왔는데 일단은 위에 혹시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것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이나 뭐 조교분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임재민 학생이 그 마지막 슬라이드 빗방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좀 띄워주시. 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전압이 물방울 떨어졌을 때는 이제 물방울 자체가 되게 작고 이게 뭐 무게도 가볍고 해서 전압이 크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 1V 정도 나오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전류가 앞전소자의 고질적인 한계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나왔습니다. 1마이크로 암페어가 안 되는 정도의 단위로 나왔고 또 보시면은 피크로 그 시그널이 많이 뜨는 걸 알 수 있어서 사실 이 발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빗방울 하나 떨어졌을 때 한 마이크로면은 몇백 몇천 개가 떨어져야 이제 미리암페어 되고 그 정도는 돼야 이제 LED를 켤 수 있으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뭐 작은 LED나 이런 거를 캐패시터를 통해서 모아 키는 데는 큰 무리 계속 모은다면은 뭐 빗방울이 계속 내리니까 그런 에너지들을 좀 수확한다면은 무리 없이 어느 정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PVDF도 그냥 이어서 제가 계속 답변 드리면은 앞전 수제 물질 여러 개가 이제 사용이 되고 사실 PVDF보다 앞전 개수가 높은 친구들도 많고 특히 세라믹 계열 그리고 납을 쓴 세라믹 계열이 개수가 훨씬 높긴 한데 일단 납을 쓴 친구들이 되게 높은 편인데 이거는 이제 환경 문제나 건강 문제 때문에 쉽게 쓰기가 어렵고 저희는 이제 실험실에서 쓸 수 있는 PVDF나 ZNO도 생각해봤습니다. ZNO도 앞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봤는데 ZNO는 일단 약간 시트 형태나 나노 로드 형태로 자라서 이게 모폴로지 컨트롤이 어렵고 그 다음에 PVDF는 그냥 용액에 이렇게 스핀 코팅하고 용액을 날리면 방막이 형성돼서 되게 쉽게 솔루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데 ZNO는 ZNO의 결정을 다시 키우는 과정들이 물 안에서 키우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이건 너무 어렵고 사실 유연하지도 않고 해서 PVDF가 제일 쉽고 유연하고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겠다 생각해서 PVDF를 저희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폴링 과정은 이제 학생들이 제가 실험해서 이렇게 더 정확하게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폴링 과정을 이제 실행했는데 그 하이 볼테이지 파워 서플라이라고 저희가 DC 전압을 가해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압을 가해 주는데 그 전압을 앞전소자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을 전선 각 두 개를 연결해서 그 기계로 전압을 가해 줬고 그다음에 폴링은 80 메가볼트 퍼 미터 이렇게 걸라고 선행 논문이나 참고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큰 전압이지만 저희 앞전 소자의 두께는 한 10마이크로에서 1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 보면은 80볼트에서 800볼트 사이의 전압을 앞전 소자의 두께에 맞게 걸면 돼서 한 저희는 600볼트 전압을 30분 정도 앞전 소자에 걸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두께가 한 8마이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폴링을 진행했습니다.